이게 김민정 변호사님이 올려주신 원고인데요. 벌써 꽤 길거든요. 여기 보시면 1800자, 벌써 1800자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여기 들어와야 될 게 엄청 많아서 그러면 3000자 훨씬 넘게 원고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너무 좋네요. 거의 총망라한 글인 것 같아서 이게 완성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카드 뉴스도 좀 길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 때도 링크만 딱 걸어서 전해주시면 많이 설명할 게 없어서 좋은 글이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주까지 그러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이 이제 캔바를 가지고 디자인, 그러니까 블로그에 그 들어갈 디자인들을 하는 내용을 같이 해볼 건데요. 특히 오늘은 컬러 팔레트와 무드보드 만드는 걸 중심으로 할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떤 디자인이든 컬러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좀 정리돼 보인다는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참 죄송합니다. 좀 잘 들리시죠, 이제? 마이크가 저쪽 멀리 있었네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딱 떠오를 때 어떤 컬러 이렇게 해서 좀 인지가 딱 되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에서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강조를 합니다. 이건 뭐, 네, 그냥 얼마나 컬러가 중요한가에 대한 거고요. 비주얼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마케팅 요소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85% 정도가 색상이 뭔가 제품을 선택할 때나 브랜드를 선택할 때 가장 큰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인상이 한 62%에서 90% 정도가 색상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컬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브랜드의 컬러는 어떤 색깔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면 브랜드의 정체성이 표현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복잡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게 딱 일관된 어떤 톤 앤 무드 같은 걸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브랜드마다 컬러 팔레트라는 걸 만드는데요. 나의 주요 컬러는 이 컬러고 다른 곁들여서 쓸 수 있는 컬러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걸 딱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것만 계속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브랜드가 딱 컬러를 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를테면 맥도날드 하면 저희가 맥도날드 M자가 노란색이고 빨간색 바탕에 M자가 딱 있는 이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코카콜라는 빨간색 그리고 뭐 코카콜라 제로는 빨간색 말고 검정색으로 빨간색을 대체했다. 이런 딱 인식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하면 이 컬러가 딱 떠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변호사님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품의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컬러를 딱 정해 두시면 사람들이 변호사님의 어떤 뭐 인스타그램을 보든가 블로그를 보던가 아니면 명함이라던가 서류 같은 걸 본다 해도 일관된 컬러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님 하면 떠오르는 컬러 이런 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은 실무적으로 편한 게 사실 가장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한 번 정해 주시면 그것만 계속 사용을 하시면 네, 고민의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컬러 팔레트를 만들까? 가장 편한 거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컬러가 있다면 그거를 사용하는 건데요. 보통 로고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고를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로고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쓰던 게 없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뭐 원하시는 컬러
평소에 요런 게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보셨던 컬러가 있거나 그런 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컬러 팔레트를 정한 다음에는 뭐 만약에 로고가 아직 없는데 만들겠다 하시면 로고를 만드실 때 혹은 블로그 앞에 이렇게 타이틀 같은데 아니면 웹사이트를 만드신다 웹사이트 디자인 이런 데 적용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명함이나 뭐 이런 거 다시 뽑으신다면 그때도 한번 적용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에 적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컬러 팔레트를 이제 각자 두 분의 컬러 팔레트를 지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이재성 변호사님은 벌써 이렇게 막 만드셨거든요, 뭔가를. 근데 여기에 이런 지금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이 컬러를 계속 쓸지 아니면 이렇게 밑에는 흑백으로 만드셔서 흑백 컬러를 계속 쓸지 아니면 또 다른 컬러를 한번 테스트해 볼지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윤정 변호사님은 기존에 뭐 사용하셨던 컬러라던가 원하시는 컬러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응, 안 들려요. 어떡하지? 오늘 말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는 들렸거든요, 변호사님. 혹시 잭을 다시 한번 이렇게 꽂아 보실까요? 이제 될 것 같아요. 이제 될 것 같아요. 들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잘 안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근데 잭이 아예 빠져서 지금 스피커가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잘 안 들리네요. 잭이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일단은. 근데 소리가 되게 작아요. 이재성 변호사님 어떠세요? 소리가 작게 들리시죠? 네, 되게 작게 들렸습니다. 네네네. 변호사님 지금 컴퓨터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컴퓨터에서 이 줌을 연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 마이크를 쓰시는 거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한번 접속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럼 소리만 핸드폰으로 하고 요거 나갔다가 소리는 핸드폰으로 하고 화면은 컴퓨터로 보고 그러셔도 되니까.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성 툴을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나가셨구나. 나갔다 들어오시나 보다. 사실 이런 게 어떤 툴이냐면요. 어도비 컬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가장 전문적인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통은 테마를 해서 추출하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요. 여기에서 사용한 컬러들을 얘가 알아서 빼주는 거거든요. 이재성 변호사님 스포이드 기능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기능도 있어서 제가 아까 로톡 화면을 capture 해놨어요. 이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로톡에서 사용하고 있는 컬러들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네. 네. 여기 지금 주황색이 요색
그리고 딱히 이런 컬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얘가 막 알아서 컬러를 막 미세하게 빼줬는데 아무튼 만약에 이 주황색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요 번호, 요게 맞나요? 네. 요 번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게 이 번호인지 잘 모르겠는데 F24405 번호로 얘는 판단을 했습니다. 들어오셨네요. 네. 이게 또 여기마다 다 달라가지고 네네. 이게 더 맞겠네요. 네, 5,500번이에요. 아, FF. 이거 맞나요? 아, 네네네. 김윤조 변호사님 들리시나요? 네, 전 잘 들리는데 소리 아, 네. 들리세요? 네, 완전 잘 들립니다. 아, 핸드폰으로 하나 접속했고, 네네. 화면은 제가 컴퓨터로 다시 들어갈게요. 네네네. 네.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고 혹시 뭐 평소에 보시면서 나는 이런 컬러를 갖고 싶다, 이런 컬러를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뭐 웹사이트 같은 거 캡처를 그냥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보면 어떤 컬러를 지금 쓰고 있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재성 변호사님은 요거 FF5500 요거를 일단 쓰는 컬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컬러들을 근데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메인 컬러로 쓰기에는 사실 너무 튀는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네네. 부담스럽긴 해요. 그러면 요 컬러랑 어울리는 다른 색상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누르면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합니다. 이게 모든 이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는 이 컬러의 어떤 기호예요. 그래서 요 기호만 있으면 어떤 툴에서도 요 색상을 딱 찾아서 똑같은 색상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요 번호를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여기 컬러 팔레트 생성 툴 소개에서 맨 밑에 했던 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김윤정 변호사님도 지금 보이시죠? 아, 네, 잘 보여요. 네. 그러면 여기 일단은 뭔가 하나 원하시는 컬러를 결정하고 나면 그 컬러를 여기 이 사이트가 뮤즐리? 라는 제가 최근에 찾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컬러 이름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아까 이재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FF5500 이거를 넣어봅니다. 엔터를 딱 치면 이 컬러가 사용된 다양한 컬러 팔레트들을 얘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컬러 팔레트들 중에서 얘가 사용됐는데 괜찮은 컬러 팔레트를 찾아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이 컬러가 워낙 튀는 컬러다 보니까. 네. 이 정도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서 변호사님들이 사용하기 적절한 컬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땐 또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툴 중에 컬러 헌트라는 툴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컬러 팔레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서치 팔레트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검색창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컬러를 테마로 해서 만든 컬러 팔레트를 찾고 싶니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이 일단 결정이 된 색깔이니까 오렌지 컬러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렌지 딱 누르시면 오렌지가 포함된 수많은 컬러 팔레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하트로 돼서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른 수치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아무래도 좀 더 대중적인 색깔이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고른 컬러와 비슷하고
근데 활용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팔레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컬러 팔레트를 선택을 할 때 주의하실 점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일단은 일정한 톤을 가지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 이거 보시면 약간 노란색, 뭐랄까, 갈색, 이 쑥색 같은 거랑 겨자색 같은 거, 그리고 좀 더 진한 쑥색, 이런 식으로 카키색이구나. 카키색, 진한 카키색, 그리고 겨자색, 이런 식으로 좀 톤이 일정하죠. 거기에 아주 흐린 색깔 하나가 들어가서 약간 바탕색처럼 쓸 수 있는 요런 정도의 배치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흐린 색 하나, 그 다음에 일정한 톤의 컬러들이 약간 더 진하게 뭐 이렇게 가는 거. 근데 문제는 요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튀는 컬러가 하나 정도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가 괜찮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여기 옆에 골라놓은 건 제가 이제까지 쓰면서 좋아요를 개인적으로 눌렀던 컬러들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파란색, 그러니까 옅은 파랑, 짙은 파랑. 그래서 파랑이 테마인 컬러인데 여기에 튀는 색깔로 이런 약간 핑크색, 핫핑크색 같은 걸 썼어요. 이런 느낌으로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취향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들이 나한테 맞는 컬러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려면 요런 좀 이런 느낌으로 고르면 좋다라고 제안을 드린 거, 요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개가 다 굉장히 튀는, 그러니까 너무 선명한 색깔이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사용하시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요런 거 빼고 네, 좀 톤은 톤으로 가되 조금 다른 색다른 색깔이 하나 묻어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보시고 여기서 이런 컬러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초록색, 옅은 초록, 더 옅은 초록, 거기에 이제 튀는 컬러로 주황색을 쓰는 경우죠. 근데 이 주황색이 내가 원하는 주황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바꿔서 나중에 이재성 변호사님 원하시는 주황으로 바꿔도 되고. 요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흐린색이 없지만 흐린색을 나중에 추가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원하시는 컬러를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쪽 왼쪽에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화면이 계속? 이게 왜 안 줄어들지? 잠시만요. 느낌들이 있어서 파스텔 느낌, 빈티지 느낌, 레트로 느낌 뭐 이렇게 뭐랄까 무드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막 파스텔 같은 거는 사용하면 너무 희미해져요. 그래서 별로 좋진 않고요. 골드 같은 것도 약간 너무 중국스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 보시고 어떤 느낌? 나는 웜한 걸로 좀 가고 싶다. 그런 건 별로 없네. 선셋 같은 거 이런 느낌. 약간 불그스름한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 아니면 요새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레트로 중에서 골라볼까? 근데 너무 유행을 따르는 건 별로 좋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레트로 중에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퓰러, 가장 유명한 것들, 최근에 가장 유명한 것들 중에서 찾으셔도 돼요. 먼스가 이제 이번 달에 유행했던, 이번 달에 사람들이 많이 누르는 건데 사실 이거는 약간 유행을 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스 말고 올타임이나 이어로 선택을 해서 파퓰러 중에서 찾으시면 막 2만 얼마 좋아요가 눌린 이런 좀 스탠다드한 컬러 팔레트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오늘 저희 수업 시간 안에 컬러 팔레트를 결정을 하는 걸 하려고 해요.
이재성 변호사님은 가지고 계신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윤정 변호사님은 혹시 좋아하시는 컬러나 평소에 쓰고 싶은 컬러가 있으신가요? 네, 초록이요. 아, 초록색. 그러면 여기 서치 팔레트에서 그린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린을 눌러서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컬러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톤온 톤으로 가되 이런 것도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지루하니까 이 중에 튀는 색깔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게 색이 파스텔처럼 흐린 거보다는 좀 선명한 쪽으로 네, 그래야 고르는 게 나중에 낫다는 네, 거죠. 사용하시기가 좋을 거. 이런 거는 좀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쨌든 썸네일이나 이런 걸 만들 텐데 너무 흐릿하면 그 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저는 약간 파스텔 톤이긴 해요. 제가 선택한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희미해요. 뭐든 만들면. 근데 저희 업계는 튀는 것보다는 약간 느낌이 더 중요한 업계잖아요. 어쨌든 이 마케팅의 비주얼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근데 변호사님들 업계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썸네일이 좀 튀어야 그래도 딱 주목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튀는 컬러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완전히 결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또 따로 시간 내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오늘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조금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평소에 보시다가 아, 나 이 사이트가 좀 괜찮은데 싶으면 그 사이트에서 사용했던 컬러를 가지고 와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컬러 팔레트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원하시는 컬러가 있으면 여기서 초록, 만약에 이 진한 초록이다. 그럼 이 진한 초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컬러들을 이 사이트, 이게 지금 제일 밑에 제가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이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기존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사이트들 중에서 이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냥 팔레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재성 변호사님 이 컬러. 아니면 이 컬러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 안에 원하시는 컬러 번호를 넣으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눌러보시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 주황색 꼭 안 해도 되거든요. 아, 네. 이- 그러면 이거- 차라리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컬러 헌트라는 사이트에서 톤을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골라놨던 것들 보여드리면 이런 거 이것도 좀 트렌디해 보이고 약간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드는 컬러 조합이었어요. 이거는 약간 톤 두 개를 그냥 섞은 건데 기본 톤을 약간 요 벽돌색하고 약간 오렌지색, 어두운 오렌지색으로 두 대, 약간 푸른빛까지 섞인 이런 조합도 괜찮았고요. 제가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합은 이런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요 주황색을
좀 튀는 컬러로 쓰는 거고요. 초록색, 이 청록색 요런 톤을 기본으로 가되 주황색을 튀는 컬러로 섞고 요 색이 좀 충분하게 덜 흐리지 않아서 요거보다 더 흐린 한 단계 더 흐린 톤도 네. 하나 제가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 컬러 팔레트만 사용한 어떤 썸네일들이에요. 그러면 일정한 톤으로 이렇게 썸네일들이 만들어져서 네. 나중에 인스타 같은 거 올리실 때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혹시 결정하셨으면 카톡으로 여기서 여기 링크 누르시면 링크가 카피가 되거든요. 그거를 카톡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벌써 고르셨네요. 와, 네. 좀 단조로워요, 변호사님. 아, 그러면 노랑이 튄다고 볼 수는 없나요? 네, 요거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화끈하게 이런 톤의 초록색 이런 식으로 완전히 좀 대비되는 컬러가 있어야 튀는 컬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메인 색에서 대비되는 거를 튀는 컬러로 잡으라는 거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거는 대비까지는 안 되지만 명확하게 색깔이 완전히 다 달라서 톤이 탁 구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색으로 그냥 옅은 것만 이렇게 구별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고르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이거 한 번 골라놓으면요. 이제 나중에 계속 이것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이번 시간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계속 이제 보이시는 것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해드릴게요. 이게 뭘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색깔 하나 마음속으로 정하세요. 나는 아까 김유연 변호사님처럼 초록색 요런 딱 그게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게 좋으세요, 이재선 변호사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컬러 헌트에서 파퓰러에서 올타임 딱 들어가신 다음에 느낌 저 보고 딱 네. 예전에 그 뭐죠? 퍼스널 컬러인가 누가 그거 해줘서 네. 진단을 했는데 네. 옅은 파란 그러니까 그 약간 파스텔 파랑 약간 섞인 하얀색 가까운 파랑이 어울린다고 하셨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색깔이 근데 여기 변호사 이걸 만드는데 별로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네. 그래도 그게 섞여 있는 컬러 팔레트를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이것도 멋있긴 한데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디자인하기. 근데 변호사님이 중간에 이 맨 밑에 부분에 하셨던 그냥 흑백으로 했던 디자인 있잖아요. 네. 그거에 요 파란색, 요런 파란색만 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컬러에 그냥 약간 진한 색만 하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누르면 카피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네, 요 컬러가 근데 튀는 색이 없어서 좀 그래요. 그러면 요 컬러에서 여기 다시 뮤즐리 요 사이트 가셔서 이 컬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컬러가 사용된 다른 컬러 팔레트들이 보이고 보니까 요 핑크색 이나 요런 핑크색하고 초록색을 같이 쓰는 이런 팔레트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퍼스널 컬러에서 말한 그 흐린 파란색은 아니긴 한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블루 톤들 보면서 흐린 파란색이 들어있는 다른 괜찮은 팔레트들을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쁘긴 한데 이게 변호사 느낌하고는 좀 안 어울리긴 하죠. 그리고
컬러마다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면 주황색은 좀 뭐랄까, 발랄하고 트렌디한 이런 느낌. 노란색은 약간 유치한, 그러니까 애기들 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잖아요. 유치한 느낌. 파란색, 짙은 파랑은 보통 실루엣 색깔이라고 하고요. 짙은 보라색은 우아함, 뭐 약간 럭셔리 이런 거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거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보통 푸른색 이런 짙은 푸른색 같은 걸 많이 쓰시긴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라서 이거를 고르신 건가요? 김윤정 변호사님? 네. 네, 변호사님, 한번 골라봤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컬러들이 다 너무 진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걸로 이제 또 만들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이 초록색이 좋으신가요? 진한 초록색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이 컬러를 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바로는 안 찾아지는구나. 바로는 안 찾아지는. 이를테면 이런 거. 네, 이런 게 사실 그것도 이상적인 거긴 한데 이게 되게 어려운 컬러인데 여기 안에 넣어놨네요. 이 사람들을. 그런 이게 것도. 이상적인가요? 왜냐하면 어떤 게 왜냐하면 이게 초록색이 약간 다 서로 다른 초록색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이 핑크색이 들어가 있어서 이 바탕에 이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튄다라는 거죠. 근데 조합하기는 어려운 거. 거기에다가 요 무채색이 하나 더 들어가서 조화로운 건가요, 이게? 네, 무채색도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렇긴 어렵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어려운? 그냥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냥 이 색깔 자체가 요 핑크가 되게 애매한 핑크잖아요. 완전 막 화사한 핑크도 아니고 막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조화가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요거대로만 계속 쓰시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요거 그냥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네.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초록색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렵긴 해요. 요거보다는 제가 드린 요게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한 컬러일 것 같긴 해요. 그 뮤즐리보다는 여기 헌트 네네. 여기에서 고르신 게. 네네네. 지금 이 컬러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음. 진한 색이라서 쓰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요렇게 해서 보라색 위주로 쓰고 초록색을 튀는 컬러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도 어려워서 약간 별로.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변호사님. 너무 찾기 힘들다 그러면 최근에 돈룩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컬러를 엄청 잘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영화 내가 봤을 때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스틸컷 이런 거를 하나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재성 변호사님 뭐 보내주셨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장을 하나 하신 다음에 여기 어도비 컬러라는 데 가서 여기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쓴 컬러들을 이렇게 뽑아주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은 컬러풀이 선택돼 있지만 이런 요 옆에 이 모드들을 조금씩 바꾸시면 다크 부분 선택해줘. 아니면 딥한 부분 선택해줘.
이 밝은 부분 선택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쓴 컬러들, 요거를 내 컬러 팔레트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여기를 조금씩 움직이면 얘가 또 다른 컬러를 선택해 주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선 변호사님 보내주신 걸 보면 네, 좋아요. 근데 여기도 튀는 컬러가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 컬러 조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그러면 대법원 상징하는 그 색깔 가져온 거거든요. 아, 대법원 색깔이 이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네네. 좋네요. 그러면 요 컬러에다가 하나 정도만 좀 튀는 색깔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컬러를 추가하는지를 사실 이제 막 디자이너들이나 완전 센스가 있으면 가져오겠는데 사실 저도 막 전문적인 디자이너는 아니라서 내가 고르면 너무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런 툴들을 쓰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골라주는 색깔이 안전하기 때문에 요거 모노 요 톤으로 쓰신 것 같은데 방금 그러면 대체로 이런 톤에는 이런 주황색을 쓰네요. 이렇게 한번 네 튀는 색깔 하나를 다시 한번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이제 컬러 헌트나 이런 데 가셔서 아까 내 컬러와 들어있는 이렇게는 검색이 안 되는구나. 다른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김준무선 이 컬러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쭉 쓰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컬러가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무드보드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캔바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캔바에서 무드보드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캔바에 한번 접속을 하셔서 무드보드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바는요. 기본적으로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드보드라고 검색을 한번 여기 검색창에 넣어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수많은 무드보드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드보드가 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우리 브랜드의 무드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막 일이 많고 너무나 뭐 제품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들어야 될 게 많을 때도 길을 잃지 않고 이 무드와 이 컬러를 유지해서 계속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통은 제품이라던가 느낌을 위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콜라주해서 붙여놓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럴 건 아니고 어차피 이런 실사 사진들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컬러 중심으로 한번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컬러 중심의 무드보드가 있는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제가 그냥 풀네임을 제가 쓰는 컬러 팔레트의 풀네임을 그냥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그냥 검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거든요. 여기 제가 카톡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캔바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요 파란색 위주의 여기 이걸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찾으셨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요렇게 이 템플릿 찾아서 누르시면 이 템플릿 맞춤 편집이라고 돼 있거든요.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김윤정 변호사님도 찾으셨나요? 아, 지금 컴퓨터가 버벅대서 일단 검색어 넣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네. 네. 계세요? 네. 김윤정 변호사님 들어가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컬러 팔레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네, 해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정 변호사님 아직도 안 떴나요? 제 컴퓨터가 줌을 연동했더니 줌 때문에 다른 인터넷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좀 느리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면 이따가 뭐 좀 끝나고 나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얘는 지금 다 파란 톤으로 돼 있긴 한데 저희는 이거를 요 네모칸 안에 저희 색깔을 넣어보고 글씨를 써보고 해서 이게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거예요. 이재성 변호사님은 이미 캔바를 좀 써보셨기 때문에 아마 금방 하실 것 같은데 고르신 요거에 각 컬러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건 흰색이거든요. 흰색은 FFFFF. 전 세계에서 다 똑같이 쓰는 거라서 흰색은 안 넣어봐도 될 것 같고 요 4개의 컬러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 4개의 컬러만으로는 좀 지루한, 그러니까 좀 너무 무난하니까 여기에 튀는 컬러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컬러로 요 파란색으로 찾아봤을 때 이런 팔레트에서 요거나 요 세 가지 색 중에 하나를 튀는 컬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넣어보는 거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메인 컬러로 사용하기 좋은 거는 아마 이 컬러일 것 같아요. 여기서 요거 누르면 컬러 번호가 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네모 2개 겹쳐져 있다, 이러면 다 복사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이 네모를 클릭하면 요 위에 색상이라는 칸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플러스 누르셔서 방금 복사하신 색깔을 붙여넣기 하시면 딱 바뀌어요. 그리고 또 다음 컬러 가서 다음 컬러를 복사를 하시는데 복사를 해서 다시 여기 2번째 칸 눌러서 여기에 플러스 눌러서 붙여넣기. 그러면 컬러가 바뀌는데요. 아까 우리가 고른 컬러는 이렇게 진한 초록색, 파란색, 약간 청록색이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색깔이 너무 연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투명도가 설정이 돼 있어요. 지금 이 템플릿에는. 그래서 요거 보이시나요? 투명도. 네네. 네. 요 투명도를 눌러서 지금 65%로 설정이 돼서 그래요. 이거를 끝까지 당겨 주시거나 여기서 글씨를 100 이렇게 쳐 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컬러는 또 근데
다음 컬러를 여기 있는 컬러를 넣지 마시고요, 변호사님. 여기서 튀는 컬러로 뭘 쓸지를 여기서 결정을 하면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까지 가면 너무 센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이 핑크색, 핫핑크색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투명도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투명도를 쭉 끌어올려 보세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은 또 마지막 컬러 넣어볼게요. 요 제일 흐린 거 말고 요 하늘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복사가 안 됐구나. 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여기 바탕색 있잖아요. 바탕에도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바탕을 누르시면 바탕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탕에도 이 하늘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변호사님 가지고 계신 컬러 보드 중에 제일 흐린 요 하늘색으로 바꿔볼게요. 하늘색도 하늘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바꾸면 바꾸는 대로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아, 이렇게 해서 무드보드가 여기 컬러들을 보시면 요거랑 요거까지 하면 뭐 나쁘진 않고 그러면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판단을 해보려면 여기 큰 판에서 바탕색을 또 바꿔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 요거를 메인으로 쓸 것 같으니까 이걸로 바탕 바꾼 다음에 글씨를 가지고 계신 무드보드 중에 가장 흐린 색, 요 색으로 글씨를 한번 써봐야지. 글씨 컬러는 글씨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여기 A자 밑에 보면 A 여기에 텍스트 색상이거든요. 이게 보이시나요? 텍스트 네, 색상. 네, 네. 네, 여기에서 복사한 컬러를 넣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니 여기 이미 사용하는 색깔들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은 요 빨간색이 과연 이 색깔과 잘 어울릴까? 그래서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 컬러를 바탕색으로 썼을 때 빨간색을 튀는 색깔로 쓰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요 색깔 빨간색 말고 요 겨자색 같은 거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라고 다시 바꿔볼 수 있는데요. 이때 뭔가 색깔을 다른 색깔 하나 시험을 해보려고 하시면 요거를 가만 놔두시고요. 여 위에 보시면 페이지 복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페이지 복제. 여기에서 페이지를 복제하셔서 첫 번째 페이지 둔 상태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이 컬러를 한번 이 겨자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도 겨자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잘 보이나? 아까 자주색보다는 겨자색을 썼을 때 가독성이 좀 더 높다.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더 바꿔보면 바탕은 이거 말고 이 진한 색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아, 진한 색으로 바탕을 두고 겨자색으로 글씨를 쓰면 좀 조화롭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바탕색이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저는 차라리 글씨는 그냥 흰색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FFF. 요거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색 조합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요 색도 사실 그렇게 이쁘지는 않고 이렇게 하는 건 괜찮네요. 요 바탕색은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재선 변호사님 요 무드보드에서 요 바탕색 요거는 그냥 안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흐린 색깔로 이렇게 네. 해서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팔레트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살짝씩 얘로 옮겨보세요. 너무 이렇게 하면 너무 요 정도?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낫네요. 완전히 하얀색은 아니지만 약간 푸른색 빛이 도는 이런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꾸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엔 변호사님들이 자주 쓰실 만한 그 프로필 이미지 같은 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는 어떻게 가져오냐 하면 잠시만.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붙여봅니다. 이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에 업로드 항목이라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큰 메뉴 중에 업로드 항목에 가셔서 파일 업로드를 누르셔서 안에 있는 파일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제가 하는 거 보셨죠? 이 탐색기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가 놓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이재성 변호사님 이 사진을 받아뒀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얘는 이미 사진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액자 형태로 템플릿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중간에 이렇게 딱 붙어요. 근데 사이즈가 자기 마음대로 붙어요. 근데 이거 머리가 너무 많이 잘렸네? 이러면 안 이쁜데 좀 내리고 싶어.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 보시면 이 사진하고 이 컬러들도 조화가 괜찮은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멘트도 원하시는 멘트로 바꾸시면 돼요. 이재성 변호사님 멘트가 꺼버렸네. 이를테면 이렇게 글씨를 법률사무소 장우였나요? 이름이? 네네. 네. 그리고 여기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걸 넣는다든지 전화번호를 넣는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폰트도 좀 아쉬운데 왜냐하면 기본 폰트가 영문 폰트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글 폰트로 괜찮은 게 있는지 여기서 또 폰트를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근데 폰트를 바꾸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한글 폰트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보면 그냥 영문 폰트만 엄청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서 한글 아니면 코리안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이고야 없네. 한국어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한국어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 폰트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특이 폰트 쓰지 마세요. 디자인 돼 있는 폰트 쓰지 마세요. 특이한 거 쓰지 말고 아주 기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나눔 애들이에요. 나눔 명조, 나눔 고딕 이런 애들. 아니면 윤고딕 이런 애들. 이 특이한 폰트들은요. 쓸 때는 지금 쓸 때는 이뻐 보일 수 있고 되게 시선도 확 잡아 끌 수 있지만 나중이 되면 굉장히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폰트는 다 유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거 다 빼고 그냥 나눔. 그래서 나눔을 한글로 치면 안 나오더라고요. 나눔 이렇게 영어로 NANUM 나눔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눔 폰트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보통은 나눔 스퀘어.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폰트를 업로드를 해놔서 이렇게 많은 폰트가 보이는데 보통 나눔 스퀘어 같은 거 골라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잘 안 보이네. 그러면 또 이걸 바꿔서
바탕을 연한 색깔로 하고 글자를 진한 색깔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들이 내가 쓸만한 컬러인가 아닌가 이거를 이제 이런 요 무드보드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재성 변호사님, 요 컬러가 저는 아직도 약간 좀 요거 두 개는 되게 좋은데 네네. 얘도 약간 어색한 것 같긴 해요. 네, 좀 어색하죠.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얘를 차라리 얘를 얘구나.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요렇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캔바 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냥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빈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복제를 누르면 복제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뭘 하시든 가능하면 여러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으시면 오리지널 페이지를 두시고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된 거를 바꿔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요것도 한번 이재성 변호사님 지금 이 무드보드 만들고 계시죠? 본인의 무드보드를. 네네. 네, 한번 계속 이걸 해서 딱 완성을 해두시면 나중에 색 조합 같은 거를 참고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저는 요 김윤정 변호사님 컬러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김윤정 변호사님 요 마지막 컬러가 0000이었어요. 000000은 검정색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언제나 누구도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컬러라 팔레트 안에 들어가기에 좀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이 컬러가 메인이니까 이 컬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김윤정 변호사님? 지금 컬러 붙이기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요? 어떤 네. 게 잘 안 되실까요? 컴퓨터가 계속 아, 버벅대가지고 네네네. 큰일이네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캔바를 쓰셔야 될 텐데 아니면 오늘만 이게 줌 때문에 버벅거리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얼른 빠르게 네.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고 이게 검정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컬러 하나 새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 예쁘죠? 이게 하나라도 안 맞는 색이 이 뭐랄까 이미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정말 안 어울리는 색깔이거든요. 특히 이 노란색과 이 하늘색은 그러니까 너무 안 예뻐 보이잖아요. 얘를 빼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아까랑은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리고 지금 바탕색도 이재성 변호사님 바탕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택하신 옅은 색, 이 아이보리색이 그냥 아이보리색이 가장 옅은 색이긴 한데 이걸 바탕으로 쓰긴 좀 그렇고 얘를 아예 그냥 흰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느낌이 완전 달라지죠. 이 와중에 글자 색깔까지 만약에 이 색깔로 바꾼다. 그러면 김윤정 변호사님 블로그에 노동청 출신 노동 전문 변호사를 김윤정 이렇게 하고 여기 튀는 컬러를 오렌지색 비슷한 주황색 얘는 뭘로 쓸지 애매한데 검정색 만약 변호사님 법률사무소 이름 뭐였죠? 시완? 뭐였죠? 법무법인 율화예요. 네.
이미지도 근데 법무법인은 뭐 어차피 지금 별산이라 중요하지 않으면 두 분 다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옮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블로그는 변호사님이 계속 가져가는 거고 법인은 바꿀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됐네요. 근데 요 진한 컬러를 다른 컬러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저 괜찮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여서. 네네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까만색은 네, 녹색 계열에서 까만색에 가까운 녹색으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거까지만 같이 진한 한번 찾아볼게요. 요 컬러였으니까 이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아이고, 이거는 남겨야 돼서 요런 데 있는 괜찮을 것 같다. 요거를 아까 무드보드에 여기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비슷한 색깔이었네요. 오리지널 컬러가 워낙 진하네요. 요걸로 해야겠다. 네, 이 정도. 큰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그냥 블랙이 나을 수도 있겠다. 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만드셨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컬러 번호를 제가 개인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성 변호사님은 혹시 네네. 결정하셨나요? 뭐 적당히 만들고 있긴 한데 네. 예, 여기 마지막에 요 컬러만 요 세 개는 좋은 것 같아요. 요 컬러만 요게 너무 지금 비비드한 색깔? 좀 가벼운 색깔이라서 아쉬운데 잠시만요. 요거 말고 여기서 요거였죠. 아 이런 톤으로 근데 제시를 하긴 하네요. 여기서 원래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오늘 많이 안 오시니까 안 오셔서 오히려 요거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어떠세요? 예,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네요. 너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긴 어렵겠네. 안 되겠네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김윤정 변호사님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요 컬러만 기존에 고르셨던 팔레트에서 바꾸셔서 요 네, 맨 위에 컬러를 지금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요 컬러로 바꾸셔서 한번 네, 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무드보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재성 변호사님 괜찮으시겠죠? 지금 이제 요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뭐 그냥 여러 가지 제가 테스트 그냥 해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네. 네. 뭐 주말에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나를 정하시고 나면 나중에는 사용을 하는 게 되게 편한데요. 특히 편하게 하시려면 일단 홈으로 캔바에서 캔바를 네.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여기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템플릿이 아니라 브랜드 허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브랜드 허브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브랜드 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새 항목 추가하셔서 변호사님 성함 그냥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워낙 지금 브랜드 키트가 많이 있어서 이를테면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여기는 심리상담연구소 같은 데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팔레트를 넣었습니다. 여기도 여기가 저기 지금 변호사님 고르신 데랑 비슷하네요. 이 컬러도 한번 그냥 이 회색 톤으로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이재성 변호사님. 아, 저요? 네네네. 아, 예. 여기를 회색으로도. 회색 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너무 어두운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색상 팔레트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드보드에 사용하셨던 이 색상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두면 나중에 사용할 때 엄청 편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브랜드의 색상을 여기 바꾸고 싶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브랜드 키트에 내가 쓰는 색깔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방금방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키트를 요건 유료 버전에서만 가능한 거긴 한데요. 팔레트에다가 색상들을 넣어서 미리 넣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글꼴도 미리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소스 한산스 이런 걸 써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나눔 스퀘어 이런 걸 써도 되고 아니면 윤고딕 이런 걸 써도 되는데요. 아니면 또 많이 쓸 수 있는 게 산스라고 돼 있는 폰트들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 많거든요. 산스 폰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이게 어도비에서 개발한 폰트인데 산스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한글 폰트가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 나의 폰트를 정할 수 있어요. 근데 폰트가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이 안에 없는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폰트를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글꼴 들어가시면 이게 글꼴이 업로드된 글꼴 관리 보시면 여기에서 가지고 계신 폰트 파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폰트 파일을 저작권이 상관없는 폰트 파일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서 변호사님 컴퓨터에 까셔서 쓰셔도 되고 또 여기 업로드를 해서 쓰셔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 단톡방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나눔 시리즈를 제가 다 모아서 넣어놨어요. 나눔 시리즈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폰트인데 진짜 저작권 상관없이 어디든 다 쓸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나눔 폰트 쓰시려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그냥 폰트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지원하지 않는 이게 통째로 넣지 마시고요. 요거 푸셔가지고 압축 푸셔가지고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를테면 저는 이렇게 폰트를 선택을 하면 폰트를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주 쓰던 폰트들 혹은 이 문서에 지금 들어있는 폰트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는 최근에 사용한 폰트도 이렇게 나오고 내 브랜드 키트에 있는 폰트가 또 따로 나옵니다. 브랜드 키트에 만약에 폰트가 들어있었다면 그 브랜드 키트에 있는 폰트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브랜드 키트에 지금 폰트를 결정해 놓지 않아서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업로드한 폰트들 있잖아요. 그런 폰트들이 여기에 쭉 뜨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때 오히려 더 편하게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하신 폰트들을 미리 브랜드 키트에 넣어 놓으시거나 업로드를 하셔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고나 이런 것도 다 여기다 넣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넣어 놓는 게 크게 장점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색상하고 폰트 넣어 놓으시는 거 이것만 잘 세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업로드 항목에는 이제 변호사님들의 뭔가 로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넣으실 때 사진의 이름을 잘 정해 놓으시면 나중에 검색이 돼요. 로고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제가 어떤 파일을 올려놨다.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이 로고인 거를 이렇게 한 번에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업로드한 파일이 엄청 많아서 사실 이거를 일일이 보고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파일 이름을 제대로 해서 올려놓으면 여기서 뭐 이렇게 후기 이렇게 치면 각종 후기들이 쭉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이재성 변호사님 워낙 캔바를 많이 써보셔서 다 괜찮으실 것 같고 김윤정 변호사님은 지금 처음 하시는 거라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줌이랑 같이 쓰시기 지금 어려우시면 줌을 끄고 한번 나중에 제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캔바 관련해서? 네. 오늘 뭐 사실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두 분이 안 오셔서 일찍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이것저것 뭐 이제 다른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색깔 뽑아서 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아, 네네네. 네, 요번에 한 번에 딱 결정을 하시면 나중에 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투자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제 거를 막상 잘 못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컬러 팔레트에 컬러가 한 20개쯤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오늘 그래서 컬러 팔레트 만들기 실습은 거의 다 됐고요. 무드보드도 다 만들었고요. 썸네일은 사실 별도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그 카드뉴스 할 때 카드뉴스 표지를 그냥 썸네일로 쓰시면 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일단은 기본 이것만 그 말씀을 드리면 제목을 눈에 확 띌 수 있게 잘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썸네일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검색 결과 중에서 뭐를 누를까를 결정을 할 때는 썸네일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를테면 최근에 양육비 미지급 이런 거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했었거든요. 그러면 워낙 이제 변호사님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광고가 쭉 나오죠. 이 양육비 미지급이 되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키워드에서 한 거 보면 그 경쟁률이 이렇게 그 숫자로 표시가 되잖아요. 거기서 되게 좋은 비율이 있는 키워드였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광고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요새 지식 스니펫이라고 해서 이렇게 여기 가면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어떤 네, 뉴스 사이트에서 이렇게 나왔고 지식인 나온 다음에 뉴스 다 나오고 이제 뷰가 나오죠. 뷰에서도 광고가 3개나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경쟁에서 상위에 노출된 건데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3개는 광고거든요. 돈을 주고 광고를 띄운 거에는 딱히 썸네일에 많은 신경을 안 써도 위에 올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밑에서 보시면 그래도 누르고 싶은 선명하게 잘 보이는 썸네일이 있는 경우에 뭔가 클릭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 같으면 요거 확실히 보이는 것 같다. 뭐 이런. 아니면 사람 얼굴이 나오면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제품이든 이게 뭐 이런 지식이나 정보든 간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를 클릭할 확률이 보통 거의 60% 정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아니면 적어도 손이라도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띄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얼굴하고 글씨가 선명하게 같이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얼굴 보이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글씨만이라도 이렇게 올리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썸네일을 일단은 잘 만들어서 뭔가 누르고 싶은 요런 거, 저는 요런 것도 누르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멘트 자체가 누르고 싶게 밀린 양육비 청구 방법이라고 돼 있고 글자도 선명하니까 이런 거를 누르고 싶은데 또 얼굴이 나오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다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썸네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잘 누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프로필 사진을 쓰실 때는 배경을 제거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캔바 프로, 그러니까 유료 버전 사용하시면 이미지 편집에서 배경 제거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재선 변호사님 벌써 이렇게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캔바에서 네, 여기서 이미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편집 들어가셔서 배경 제거 도구 누르시면 배경이 제거가 돼서 깔끔하게 뒤에 있는 사진들하고 일치하게 쓰실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만드실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프로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외부에 이런 걸 해주는 웹사이트도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사진을 여기다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배경 제거된 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드보드까지 완성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원고를 가지고 오셔서 그 원고를 가지고 썸네일도 만들고 카드 뉴스도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반드시 원고를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컬러 팔레트가 지금 4개 정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4개가 가장 적당한가요? 네, 더 4개에서 추가 아니요. 4개에서 5? 4개에서 5개 정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정말 정신이 없어지실 거예요, 제가 제 거 너무 늘려놔가지고 미련이 너무 많아갖고 저는 이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마켓 터진 1, 2까지 나오고 막 이걸 쓰다 보니까 너무 흐린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너무 안 튄다 해서 또 진한 색깔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뒤죽박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딱 정해진 색깔만 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또 다른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로고에 이미 이런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고를 만약에 신경 써서 디자이너가 로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컬러만 딱 쓰시면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정해준 색깔, 그 색깔만 그냥 딱 나의 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쓰시면 사실 제일 편하긴 해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렇게 이거를 만드실 때 이 사실 법인은 로고가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여성 변호사 이 법인 여성 변호사들만 계시는 로펌이라서 약간 이렇게 비비드한 색깔을 쓰셨는데 어쨌든 이 핑크색, 파란색, 네,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쓰셔서 노란색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만 다 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고 어쨌든 너무 많이 쓰시지 않도록 네,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4개만 있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빨리 끝내도록 하고요. 원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꼭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변호사님들 이거 정해지시면 이거를 다운을 받는 것 이거 까먹을 뻔했네요. 여기 공유 누르시면요. 공유해서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PNG 선택을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파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맨 마지막 것만 쓰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공유해서 다운로드 누르신 다음에 여기 페이지 선택 보면 모든 페이지로 돼 있어요. 지금. 근데 모든 페이지에서 제일 위를 누르시면 전체가 해지가 돼요. 그리고 내가 다운받고 싶은 거 만약에 5페이지만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5페이지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이것만 다운이 될 거예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이렇게 다운 되고요. PNG 파일이 가장 용량은 적은데 선명한 이미지를 그 정지되어 있는 화면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PNG 형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저희 단톡방에 확정된 무드보드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김윤정 변호사님 무드보드 올릴게요. 김윤정 변호사님 요거랑 똑같이 만드실 수 있으시겠죠? 네,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정 안 되시겠으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저희 강의 노트 맨 마지막에 보면 캔바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어요. 캔바에서 뭔가를 하나 만드시고 나서 지난 기수 뭘 하나 만드시고 나서 이거를 공유해 주시는데요. 이를테면 공유 누르셔서 여기에 제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저랑 공유가 돼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어머. 저기 튕겼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그냥 이건 보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는데요. 여기에 이 권한을 주는 설정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편집이 가능한 차원으로 공유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여기서 눌러도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저를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 편집이라고 돼 있죠. 댓글만 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그냥 보기만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편집 가능이라고 해서 주시면 저한테 제가 들어가서 조금씩 바꿔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한테 뭔가를 공유해 주실 때는 여기 편집 가능으로 해서 제 이메일 주소 digitalmarketer.jin@gmail.com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다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해서 보내기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파일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드리거나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시려면 아예 팀 초대하세요 해서 팀을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저를 팀에 초대하실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초대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드보드 만드셔서 여기에다가 다운받아서 저희 단톡방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기, 공유해서 보내기 해서 공유도 해주시면 과제가 완료된 걸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밖에 안 계셔서 좀 일찍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원고와 함께 뵙도록 할게요. 네.